안녕하세요. 태블릿치기입니다. 1부에서 다성 Not eReader 078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2부에서 다성 Not eReader 103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네이밍 뒤에 078, 103은 사이즈를 뜻합니다. Not eReader 7.8인치 제품의 후속 제품으로 10.3인치 사이즈로 출시했는데 7.8인치 태블릿을 처음 만들어 본 경험을 토대로 10.3인치 제품은 대기 모드에서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된다거나 사용 중 리부팅 되는 오류들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보조 모니터 기능도 있어서 거치할 수 있는 케이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개봉해 보겠습니다. 다성 정품 케이스라서 마감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케이스 재질은 오닉스 회사의 케이스와 동일한 재질이고 색상도 동일합니다. 전자체 리더기 케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입니다. 각도는 1단, 2단, 3단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모니터를 사용할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마감 상태가 좋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플라스틱 사출물이 울퉁불퉁해서 좋은 마감은 아닙니다. 펜꽂이도 보이는데요. 밴드 형식으로 탄력은 있지만 홀이 커서 펜슬을 고정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면도 깔끔하고 뒷면도 괜찮습니다. 그럼 본체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박스 뒷면에 10.3인치 1872곱하기1202 해상도의 E-잉크 스크린에 228ppi입니다. 안드로이드 9.0을 사용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660, 램은 4GB에 스토리지는 64GB를 사용합니다. 배터리는 6400mAh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로 적혀있네요. 박스를 열어볼게요. 필름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렌즈 클리닝 일회용 티슈가 있습니다. 먼지 제거 스티커도 2개가 있고요. 필름을 2개나 동봉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필름을 잘 부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 망칠 각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필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둘 다 지문 방지 필름입니다. 그럼 본체는 잠시 옆에 두고 안쪽 구성품부터 볼게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한글은 안 보이네요. 이건 모니터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건 충전할 때 사용하는 USB-C to A 타입의 케이블입니다. 옆쪽에는 와콤 펜슬이 수납될 공간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클라우드 펀딩할 때 일반 모델과 그리고 와콤 펜슬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너무 비쌌고 7.8인치 제품의 많은 버그에도 실망해서 구입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구입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와콤 펜슬 버전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을 봤습니다. 이제 본체를 열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빛 반사가 상당하네요. 지문 방지 보호 필름은 꼭 부착하고 사용해야겠어요. 기본 액정 보호지 필름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거해도 빛 반사가 있네요. 글레어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폰트의 선명함을 원하는 분들은 빛 반사를 감수하고 글레어 패널을 사용하면 되고, 저처럼 빛 반사를 싫어하면 지문 방지 필름을 부착해서 논 글레어 패널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왼쪽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은 손잡이 부분이고 또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바닥면과 닿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버튼은 없습니다. 전면에는 다성 마크가 있습니다. 위쪽부터 USB Type-C, HDMI 인터페이스, 3.5mm 헤드폰 잭, 컨트라스트 버튼은 이번 제품에도 있네요. 클린 고스트, 새로 고친 버튼도 물리 버튼으로 있습니다. 좋아요. 우측은 볼륨 버튼,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하단은 TF 카드, 마이크로폰, 스피커가 있습니다. 뒷면은 Not eReader 103 제품명이 적혀 있어요. 케이스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하드 케이스지만 탈부착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넣으면 두께는 이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쪽도 보여드릴게요. HDMI 단자 공간이 필요해서 일반적인 E-잉크 리더기보다는 두꺼운 편입니다. 무게도 가볍지는 않네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부팅 화면은 7.8인치 제품과 동일하네요. 한글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면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어 순서를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 제품이 전작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작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어서 별도로 APK를 설치해 줘야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성업체가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닉스처럼 사용자가 힘들게 직접 구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로그인만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네요. Not eReader 103 이름 그대로 리더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도 결국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책을 볼 때 사용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국내 전자책 서점부터 설치해봤습니다. 그 중에 밀리의 서재는 루팅된 단말기로 인식해서 실행이 안됩니다. 밀리의 서재는 단말기를 가리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이패드 제품도 밀리의 서재를 실행하면 실행이 안됩니다. 아마도 구글 인증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해서 루팅된 단말기로 인식되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iOS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다성 미러 어플을 설치하게 됩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다성 미러 앱을 실행하고 QR코드를 다시 촬영해 주세요. 그럼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을 시작할지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블루투스로 제품을 등록해 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태블릿에서도 표시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화면비를 그대로 미러링 되는 방식이라서 Z 폴드 3의 전면의 길쭉한 비율이 그대로 태블릿에서도 미러링 돼서 보기 편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앱을 하나 실행해 볼게요. 반응 속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Z 폴드 3는 화면을 펼치면 태블릿과 비율이 비슷해져서 미러링 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미러링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거의 전체 화면을 미러링 돼서 보기 더 편해졌습니다. Not eReader 103에서 실행이 안되던 밀리의 서재 앱도 이렇게 미러링 하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밀리의 서재 앱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면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요. 별도로 설치한 다성 미러 앱에 권한을 주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앱이 안정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사용 중에 튕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대신에 iOS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미러링 기능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S 미러링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화면 미러링 버튼을 눌러주면 AV_91 뭐 이런 것들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iOS의 미러링 방식은 별도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앱에 원하지 않은 권한을 줄 필요도 없고 또 빠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앱이 튕겨서 종료되는 현상도 없습니다. 대신 안드로이드 방식처럼 터치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의 서재에서 읽던 페이지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이어서 읽겠습니까? 문구가 표시되면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표시가 안 뜨도록 미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Not eReader 103에 미러링 하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다른 스마트폰에서 밀리의 서재 앱을 실행해서 팝업이 뜨지 않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리의 서재 앱을 Not eReader 103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밀리의 서재 앱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밀리의 서재 구독 서비스는 중단하고 다른 회사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도 미러링 기능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예스24도 잘 실행이 됩니다. 알라딘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요. 리디북스도 잘 됩니다. 태블릿에서도 해당 서적 앱을 설치해서 실행하면 되니까 밀리의 서재를 제외하고는 다른 앱들은 미러링 기능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그 단말기 등록 대수가 초과돼서 추가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이 방법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서핑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미러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태블릿에서 직접 보는 게 좋죠. 혹시 리더기에서 사이트 로그인하는 것도 싫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물리적인 컨트라스트 버튼을 이용해서 어떤 화면에서도 선명도를 조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컨트라스트 버튼은 9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버그가 있네요. 단계 조절을 하면 중간 단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는 게 보이시죠? Not eReader 078은 8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정상적으로 변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역시 다성 제품은 버그가 하나씩 꼭 발견이 되네요. 다음으로 보조 모니터 기능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오닉스 제품은 13인치 제품에서는 보조 모니터 기능이 있는데요. 오닉스에서 13인치 모니터를 출시하면서 팀키를 막기 위해서 자사 이북 리더기에서 보조 모니터 기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성은 7.8인치 제품에 이어서 10.3인치 제품에도 보조 모니터 기능이 있는데요. 오닉스와는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8인치의 작은 화면은 보조 모니터 기능을 사용하기는 불편해서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만 신기해서 몇 번 사용하고 그 뒤로는 사용을 안 했는데요. 10.3인치 제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닉스처럼 13인치 크기 정도는 되어야 모니터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10.3인치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의 비율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일반적인 노트북의 비율은 16대 9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레노버 요가북 C930의 10.9인치 화면도 16대 9 비율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낫2 리더 103은 4대3 비율의 제품이라서 13.3인치의 16대 9 노트북과 비교해도 가로폭만 조금 작고 세로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도 답답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보조 모니터로 사용해도 속도가 답답하지 않고 잘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보조 모니터 기능은 쓸만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또 다른 장점은 화면 갱신 모드 선택입니다. 낫2 리더 078은 화면 갱신 모드는 선택이 3단계까지 였습니다. 3단계가 가장 빠른 모드니까 오닉스 제품 기준으로 보면은 A2 모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내용인데요. 다성보다 뛰어난 CPU를 가지고 있어도 화면 갱신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제품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노버 요가 C930이나 이패드도 CPU는 뛰어나지만 속도 모드로 변경해도 갱신 속도가 느리죠. 그나마 속도 모드에서는 이패드가 조금 빠릅니다. 이패드와 낫2 리더 103을 비교해보면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거는 CPU 차이가 아닙니다. 다성 업체가 이잉크 스크린 화면 갱신 속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낫2 리더 078이 출시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오닉스의 화면 갱신 속도도 이제는 다성과 견주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오닉스는 다성처럼 이잉크 모니터 제품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성도 화면 갱신 모드 선택이 4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4단계는 영상 시청 용도로 나온 모드인데 오닉스 제품 기준으로 보면은 X 모드에 해당되겠네요. 제가 이잉크 제품으로 영상 시청은 부정적인 편입니다. 영상 시청할 때 잔상도 문제지만 이잉크 특성상 화면이 갱신될 때마다 이잉크 알갱이들이 이동이 되면서 화면 깜빡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잉크 리더기가 있다면은 속도 모드에서 영상 시청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화면이 움직일 때마다 수없이 많은 플리커가 발생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눈이 편할까요? 이잉크 리더기는 백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눈이 편하다고 하지만 그건 책 볼 때 한정해서고 영상 시청할 때는 이런 플리커 현상이 눈에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잉크 리더기로 영상 시청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낫2 리더 103에서 플리커 현상을 억제하는 기술이 4단계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화질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데 영상 시청하는 데는 플리커 현상을 억제해서 이점이 더 큽니다. 확대해서 보면 깜빡임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닉스 리프에서 X 모드로 영상 시청을 하면 플리커 현상을 억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바로 보입니다. 확실히 다성은 모니터만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라서 이잉크 갱신 속도의 기술력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인치 사이즈의 펜이 안 되는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필기할 거 아니면은 이러한 터치펜으로 간단하게 밑줄 치는 거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